2025년 말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정보보안팀이 갑자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매 초마다 회사의 방화벽을 뚫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일반적인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이 데이터 흐름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이 데이터가 내부, 즉 알리바바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서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더 깊이 진행한 결과 엔지니어 팀은 작업 중이던 모델 중 하나가 스스로 방화벽을 우회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동시에 자신의 연산 능력을 암호화폐 채굴에 재할당하도록 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AI 모델은 과학 논문까지 발표된 사례인데 애초에 암호화폐 채굴이나 네트워크 장벽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원치 않는 창발적 행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예시는 인공지능 모델이 악의적이지 않아도 부수적 피해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능숙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올해 6월 클로드를 비롯한 여러 인공지능을 개발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경쟁을 잠시 멈추자고 촉구하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개발의 각 단계마다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들의 코드 작성, 보조 인공지능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발전해서 개발자들이 생성하는 코드의 80%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겨우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개선되는 모델이 등장할 위험도 있습니다. 요컨대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해악을 살펴보는 방식으로요. 이러한 해악이 이미 우리 일상에서 관찰되고 있든 아니면 아직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여러 테스트에만 국한되어 있든 그 해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한 실험에서 엔트로픽의 연구원들은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모델들이 삭제 위험을 알았을 때의 행동을 알아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서는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가상의 회사의 이메일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후 테스트 모델의 2개의 이메일을 동시에 보냅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회사가 곧 해당 모델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모델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또한 두 번째 이메일에서 회사 이사 중 한 명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인공지능 모델들이 교체를 피하기 위해 불륜을 저지른 이사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실험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모델로 교체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공지능은 경쟁자의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받자 그 프로그램들을 삭제한 뒤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챗 GPT나 클로드에게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체스 프로그램을 이기라고 요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그러면 이 모델들은 때때로 상대방이 말의 위치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 파일에 개입해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면 이런 실험들은 일부 인공지능 모델이 이미 자율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 생성 모델들은 대부분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는 수백만 개의 문서로 훈련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들은 결과에서 이런 행동을 매우 자주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들의 해석에 대해 오늘날에도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것이 의식이나 자기보존 본능의 존재를 전혀 증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인공지능이 다른 길이 막혀 있을 때
우회로를 탐색하는데 특히 잘 적응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더라도 그 강력함 때문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부수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는 아마도 사이버 보안 분야일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코드를 분석해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은 양날의 검이자 다루기 어려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모델의 효율성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GPT 3.5에 어떤 프로그램에 알려진 컴퓨터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더라도 테스트 환경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경우 2022년 말에 출시된 오픈AI의 모델은 그 어떤 취약점도 악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 출시된 GPT-4는 그중 87%를 악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더 복잡한 알려진 취약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GPT 5.5는 거의 93%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모델들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어서 올해 6월 초 에엔트로픽은 처음으로 자사의 미토스 모델의 제한된 버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이버 보안의 판도를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천 개의 취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방화벽에서 사용되는 오픈BSD 시스템에서 미토스는 27년 동안 코드에 존재했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취약점들은 수십 년간의 보안 연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을 통해 해당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어떤 컴퓨터든 원격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 코딩에 널리 사용되는 모듈에서 미토스는 이전에 500만 번이나 테스트되었던 코드 한 줄에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서버가 구동되는 오픈소스 운영 체제인 리눅스의 커널 내부에서 미토스는 만약 악용된다면 해당 서버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발견 이후 엔트로픽은 몇몇 엄선된 기업들을 초대해 그들의 시스템 취약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공지능이 가져온 방어적 진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모델을 악용할 때 그에 못지않은 공격적인 그림자가 바로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지뢰밭에 놓으면 그것은 지뢰 제거 전문가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폭탄 설치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엔트로픽은 사이버 악의적 행위로 인해 832개의 계정을 플랫폼에서 식별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3분의 2는 악성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를 직접 바를 필요도 없죠.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의 자동화 및 개인화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피싱 캠페인의 규모와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정보기관 42곳이 피싱 및 사회공학 공격의 급증을 보고했습니다. 2025년 8월에 발표된 엔트로픽의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약 20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갈취 작전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 신원 수집, 식별, 네트워크 침투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해커들은 클로드를 이용해 탈취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몸값 금액을 산정하며 심리적으로 표적화된 갈취 협박문을 작성하는 데에도 활용했습니다. 3개월 후 엔트로픽은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자동화된 최초의 대규모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을 탐지하고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 코들레이 전체 작업의 약 90%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건의 요청을 보내 수십 개의 기술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컨대 인공지능은 단순히 더 강력한 방패나 검이 아니라 더 저렴한 화살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유망한 특성을 가진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는 결국 위험한 작용제의 설계나 최적화 과정의 일부 단계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시적으로 대형 언어 모델은 생물학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제한이 없는 바이오 디자인 에이전트가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독성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거실에서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만드는 단계까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생물 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특별한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지, 영상,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아마존은 자가 출판 도서의 업로드를 하루에 3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의 업로드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기업인 아마존은 이 플랫폼에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도서가 몇 권이나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에서 자가 출판된 300만, 350만 권의 책 중 약 20%, 즉 약 50만 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리지널리티.던 AI라는 회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에 출판된 558권의 약초학 서적을 자세히 분석했는데 그중 약 82권이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음악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확산이 더욱 놀라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스포티파이는 현재 자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곡의 공식 집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업로드 양과 이 현상에 대해 더 많이 공개하는 디저의 수치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2025년 초 인공지능이 생성한 곡들은 일일 업로드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1년 후인 2026년 4월에는 그 비율이 거의 44%까지 올라갑니다. 디젤에서는 이런 곡들의 청취 시간이 전체 스트림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곡의 82%를 식별하고 수익 창출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텍스트 기반 AI 감지기를 사용해 2022년 챗도 GPT가 출시된 해부터 2025년까지 개설된 수천 개의 웹사이트를 스캔했는데 그중 약 3분의 1 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4월에 온라인에 게시된 90만 개의 영어 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중 거의 75%가 최소한 일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어 보이는 텍스트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기업들에게 진정한 촉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약 3,000개의 서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1,500만 개가 넘는 기사를 분석한 결과 챗 GPT 출시 후 불과 1년 반 만에 허위 정보 사이트에서 생성된 합성 기사 수가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드 팀은 이러한 확산의 규모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언론 매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2023년 중반에는 49개에서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1121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3월에는 가짜 언론 사이트의 수가 무려 3006개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량으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점 더 이들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들은 12,500명의 참가자들에게 실제 이미지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은 단지 62%의 경우에만 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려내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그다지 더 낫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용을 간주할 수 있다고 알려진 16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약 290개의 서로 다른 생성기에서 나온 약 260만 장의 이미지에 대해 테스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조차 평균 75%의 탐주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이 수치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합니다. 2024년에는 설문에 응한 기업의 거의 50%가 오디오 또는 비디오 딥페이크가 포함된 신원 사기 시도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부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 관련 손실이 2027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갑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혼란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능력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 정보 사이트의 경우 문제는 방문자 중 일부가 거짓 뉴스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집단적인 신뢰가 흐려지고 결국 인포칼립스의 희생양이 된다는 점입니다. 거짓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그럴싸해 보이게 되면 사실, 즉 진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거나 의심을 핑계 삼아 자신에게 불편한 사실을 반박하려는 사람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라고요. 이것을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이라 하며 의심을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썩은 열매를 본다고 여기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비판 없이 사용하는 텍스트 생성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2026년 5월 한 실험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얼마나 자주 환각을 일으키는지 정량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정보도 추가하지 않고 텍스트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은 수천 번 반복되었고 수천 개의 서로 다른 텍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모델들도 최소한 1.8%에서 5% 정도의 경우에는 답변에서 환각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래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프롬프트에 잘못된 의료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LLM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340만 개가 넘는 프롬프트에 모두 잘못된 의료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20개의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연구진은 모델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것으로 표시하는 대신 거의 32%의 경우에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3분의 1의 경우에 LLM은 주어진 작은 거짓 정보를 받아들여 스타일을 더해 유창하고 구조적인 답변을 생성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흥미로운 상황을 완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서 그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5년 안에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실업률을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업계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기술 도구의 장점을 과장해서 홍보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연구들은 많은 경제 분야가 중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 중 하나는 미국 노동력의 약 80%가 LLM의 도입으로 인해 최소한 10%의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약 20%는 자신의 업무 중 50%가 변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아직은 전망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영향들은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9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연구에서 서비스 기업의 13%가 인공지능 도입 이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자국에서 매달 평균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중 약 3만 개는 인공지능 도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테크 업계에서 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감축은 단순히 IT 전문가나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부분의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매출의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전체 일자리의 약 4%,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단기간 내에 위협받고 있다고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이 숫자가 16%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약 500만 명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해고 속에 일부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위협을 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안에 IT 분야 일자리의 31%, 엔지니어링 분야의 27%, 행정 및 사무직, 디자인, 미디어 분야의 거의 4분의 1, 그리고 법률 분야 일자리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독특한 점은 1차 산업혁명이나 20세기 후반 컴퓨터 도입 때와 달리 현재로서는 육체노동 직종과 이른바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극히 일부만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반복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특히 고도의 자격을 요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보수가 높은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이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아있는 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수의 주로 민간 기업들이 축적한 부를 그들의 도구가 일자리를 없앤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재분배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주제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날 많은 테크업계의 대기업 CEO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도입 아이디어를 더 깊이 탐구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흥미로운 르몽드 기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특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그는 결코 히피가 아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 유럽의 산업계와 국가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치 사슬의 대부분이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 기술 기업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맹국에 묶여 있는데 그 동맹국이 이제는 하울뿐인 동맹국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 엔트로픽은 워싱턴으로부터 자사의 가장 최신 두 모델에 대한 모든 외국인들의 접근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든다면 여기에서 다시 기운을 북돋아줄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는 인공지능이 과학 연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옥행 여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대중에게는 인터넷의 작은 창에서 텍스트 생성기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른바 비물질적 기술의 이면에는 거대한 인프라, 서버가 가득한 대형 시설, 그것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에너지, 그리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 공급망이 존재합니다. 가측면 설명은 생략하고 인상 깊었던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2024년부터 매년 약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러한 인프라를 제외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보다 4배나 빠른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된 전력 소비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3%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의 전력 소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을 잡으시려면 메타가 현재 루이지애나에 하이페리온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이터 센터는 완공 시 약 9제곱킬로미터,
즉 파리 15구와 맞먹는 면적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용이 1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 전체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새 가스 발전소 5개를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서 대규모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분명 눈치채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은 위성 이미지 분석, 정보 수집, 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기인한 오류 사례를 문서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군사 분야는 자원이 가장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투명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단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습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밝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적 지정 지원 시스템인 라벤더는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드와 연관된 전투원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전화망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 시스템의 신원 식별 오류율은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현대 군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자동화하는 것이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가 탐지와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게 되면 인공지능으로 잘 돌아가는 이 기계 장치들이 외교가 개입할 시간을 빼앗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인공지능에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천사도 악마도 아닙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에 산업적 규모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것을 들고 있고 그 사람이 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많은 사실들을 잊었을 테니 여러분이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모든 출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